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이제 신살론이 거의 마무리 단계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삼살방, 이 삼살방과 대장군방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이 삼살방과 대장군방은 이사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피는 신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데, 우리는 명리를 공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풍수지리하게 입각한 이 명리에서의 용신방, 희신방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삼살방과 이사할 때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 이사 방향에서 쓰이는 삼살방과 대장군방, 먼저 이 부분은 대체로 그냥 가볍게 아시면 좋겠는데, 삼살방은 해년마다 바뀌죠. 그래서 삼합의 중심 세력과 충이 되는 방향을 삼살방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경인년이라면 임목에 속해 있는 삼합은 화국이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 그래서 이 화국을 충하는 것은 수기이다. 그래서 자수 방향이 삼살방이다. 그러므로 북방으로 이사하는 것은 흉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년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바뀐다. 예를 들어서 경인년이라면 임모, 그래서 인호술 화국, 화국을 충하는 방향. 그래서 금년은 해년이다. 그럼 해묘미, 이 해묘미를 충하는 방향은 신유술 금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금 방향, 여기가 삼살방이다. 그래서 유금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삼살방은. 그리고 대장군방이 있는데, 이 대장군방은 3년마다 바뀌는 방국, 가령 경인년이라면 인묘진이 동방이 되겠죠. 그래서 인묘진 이 동방에 전지진 해자축 방이 대장군방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고신, 과숙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대장군방으로, 자, 그러면 금년에는 계년이기 때문에 이 해자축 방에서 전지지, 그러면은 이 술방이 되겠죠. 술방은 서북방을 상징한다 그랬죠. 서북방을 상징한다. 그래서 서북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대장군방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모두 다 들어온 세년에서 방과 국에 의해서 이 방을 극하는 글자 또는 이 국을 전지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용신을 모르고서 또는 일간을 모르고서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봉사 문고리 잡기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필자는 응용을 전혀 안 한다. 그런데 이제 무속인들에서는 삼살방과 대장군방에 해당하는 해에 이 두 방향으로 이사를 가거나 또는 옮기게 되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옮기는 것은 이사, 즉 사무실이 되었건 공장이 되었건 회사가 되었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죠. 나의 환경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은 잘 자라던 나무도 옮겨 심으면 성장이 잘 안 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제 특별히 이사를 안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안 해야 할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버지, 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나와 아내, 그리고 나의 자식들. 이처럼 해서 3대가 모여 사는 집들은 전체가 아버지의 환경이 있고 또는 나의 환경이 있고 자식의 환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임산부가 있는 집은 아기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 집 터에 신장의 영향하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아기를 낳고 아기가 100일이 지난 다음에 또는 돌이 지난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임산부가 있는 집이라면 이삿짐 정리다 또는 뭐 등등등 청소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몸에 무리도 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있는지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잘 자라던 나무도 또는 잘 자라던 화초도 옮겨 심으면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요.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 100일 기도나 작전 기도, 필자도 만 3년 기도가 그 8월 15일 날 끝났는데, 이처럼 100일 기도나 3년 기도나 1년 기도나 이러한 작전 기도 하는 사람은 이 집에 관련된 신장, 이 부분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가령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요. 집에 나무가 몇십 년이 되니까는 커가지고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이 지붕을 가려버렸다. 그러면 이 나무를 베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이때쯤 작은 두부, 콩나물국 등등 요 북엇국 이러한 것을 꺼내서 작은 상을 차려놓고 이 나무한테 이 나무가 앞에 너무 커서 지붕을 가리고 집에 음기가 가득하게 응달을 만드니 나무를 옮길 수도 없고 베어야 되겠으니 다른 곳으로 나무의 정령이 계시다면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옮겨 가세요. 그 이후에 이 나무를 베겠습니다. 이러한 축원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또는 바로
이 나무 근처에 이 집을 가리지 않는 나무가 이쪽에서 또 있었다. 그러면은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새끼줄로 묶어서 요렇게 연결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축원을 했었다. 그러면 이 나무에 기운의 결집체, 그것을 정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령이 옮겨가고 나무를 베고, 그래도 예전에는 무속인들이 자꾸 그런 얘기들을 했죠. 동티 났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집안 식구들의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화분, 나무가 너무 꽃나무가 커서 화분을 다른 화분으로, 큰 화분으로 옮기는 이러한 작업을 해도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화초가 몸살을 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역시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기운이. 왜냐하면 그쪽 토지신과 신장, 이 부분에 화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부분이 백일 기도나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 신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요즘에 이제 이러한 경우 있죠. 어떠한 적이냐면은 그 이렇게 큰 건물에 특히 교회나 뭐 등등등 이러한 부분에 1층, 2층, 3층, 4층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층에 이 사무실에서 교회를 한다거나, 근데 믿을 사람들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정령이 형성이 되고 여기 신장이 있게 된다 그래요. 동네 토지신이 되었건 뭐가 됐건. 그래서 이러한 저기에서도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내 집을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신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이사를 이 주소로 가려고 하니 저희와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 이 집을 지키는 신으로 머무신다면 여기에 머무셔서 별 탈 없이 무탈하게 하소서. 그렇게 축원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 축원을 할 때 청수, 물 한 그릇 올리고, 아니면 막걸리를 사다 막걸리 한 잔에 두부 한 모, 콩나물 꼭,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그래요. 해서 올리고 축원을 하고 그리고 간다. 그래서 유득히 여기서는 백일기도, 시인왕,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제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삼살방과 대장군 방향은 기운이 이미 지나간 쇠약한 방향이라 하여 삼신 할머니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악삼재에 해당하는 사람도 사주 구성이 안 좋으면 피하는 것이 좋으며 복삼재 방으로 가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필자의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이 삼살방, 대장군방,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유득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지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사주의 희신방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사람이 60년, 70년 또는 80년까지 살아가는데 대운이 8번을 변했다 그래요. 그러면 대운이 변화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집안에
베란다에 어떠한 화초를 심었다. 그러면 이 화초의 이파리를 보시라 그래요. 그러면 유난히 동쪽이나 남쪽에서 따뜻한 기운이 오는 쪽으로 가지가 더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집안의 화초만이 아니고 모든 나무들을 보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나무들이 동쪽, 남쪽 방향으로 가지를 많이 뻗고 서쪽, 북쪽으로는 가지가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한 나무가 이렇게 있고 빛이 이쪽에서 쫙 비치면은 이 나무가 요렇게 굽어지면서 이쪽만 갖다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이쪽으로 자라지 않는 나무들도 있다 그래요. 이 산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갖다 아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60년, 80년을 살면서 10년씩의 대운이 오는데 벌써 예를 들어서 60년이다. 그러면 또는 80년이다. 그러면 동방 30년, 동방 정확하게는 20년이죠. 토기가 10년이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남방 20년, 그 다음에는 토기운. 그 다음에 이 토기나 금기로 가겠죠, 대운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사주의 월지가. 내 사주의 월지가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났다면 순행을 한다면 오, 미, 신, 유, 술, 해자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서 대운이 역순을 한다면 사진, 묘인, 축자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손을 좌로 뻗고 좌선, 이 순행을 하면 우선. 그래서 내 사주 자체가 대운의 행운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들도 나도 모르게 이사를 하면 이 방향을 따라간다 그래요. 이 대운지의 방향을. 이마만큼 대운은 큰 영향을 미친다. 또는 좌선이다.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요. 이 대운의 방향에. 뭐 10년 주기로 따라갈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이렇게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 용신과 시신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제 이 부분을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개인적인 필자의 생각은 연주로 보는 삼살방과 대장군방은 큰 의미가 없다. 나의 운기가 좋은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으며 운기가 흉하다면 아무리 잘 골라서 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이동수이다. 필자가 보는 이사 방향은 용신방이라면 족하고 기운이 들어와 멈추는 장소라면 더욱 좋을 것이며 공망지는 피하는 것이 기라하고 그리고 기운이 들어와서 멈추는 장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것은 필자하고 같이 동네 또는 산행 구색구색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나침판과 수맥 탐지봉을 들고서 곳곳 다니면은 필자는 30대에 그 아주 그 유명한 직관이 있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산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이 정통으로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이 필자가 써먹을 정도만 그러니까 흉하고 좋은 것 정도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필자가 나침판을 놓고 이 필자는 이것을 사주로 본다 그래요.
사주, 그 사람 사주를 놓고 그러면은 이 조상의 흉지에 있는지 길지에 있는지가 다 나온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의 태어난 생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디에 무덤이 있는가, 그 부분 주소를 알면 이 원격으로 여기에서 지도를 크게 띄워놓고 나침판을 놓고 여기에서 수맥 탐지를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수맥이 있는지, 묘지 속에 구렁이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벌레들이 있는지, 나무 뿌리가 들어와 있는지, 무덤이 무너졌는지, 이것을 사주로 판단을 하고 수맥을 띄우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을 원격 조정이라고 그런다. 바로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것을 안 해보면은, 안 가보면 글로서는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건 자기의 사주와 역행하는 대운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남방운이 용신방이고 대운은 북방운으로 용신을 극하는 대운일 경우, 이때는 동방으로 이사를 해서 수화의 통간신을 해주면 용신방을 생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쓴다 그래요. 이사 방향과 내지는 그 모든 거. 그리고 요 지도를 딱 띄워놓고 보면은, 크게 띄워놓고 보면은 그 자리가 무슨 터이다. 그 자리는 뭐 어떻게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뒤에는 어떠한 산이 있고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요. 자, 이제 여기에서 또 보자고요.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글로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또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필자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풍수다. 자, 보시자고요. 주택에 오간이 복잡하면 좋지 않다. 즉, 주택이다 하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집이 오간이 복잡하면 좋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현관문 앞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 그 이유는 나무가 은행나무나 버드나무나 어느 사이에 내 집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들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할 일들이 없지만, 일반 주택이었을 때, 이런 때는 이 나무가 커서 내 지붕을 넘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기를 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집에 음기가 들어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요즘에는 큰 건물들에서 다들 살기 때문에 나무, 이 부분보다는 내 집에 양기가 들어오는데 앞에 큰 건물이 있어서, 즉 다시 얘기하면 나는 여기에서 사는데 여기에 큰 10층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요 10층 건물은 그 요즘에 주상복합도 될 수도 있고, 뭐 빌라, 그 뭐에 그 큰 그러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동남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태양이 요렇게 떠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 빛을 싹 가려버렸다. 그러면 기운이 급격하게 쇠퇴를 해서 아프고 질병 내지는 갖다가 장애들이 많이 생기면서 심하면 암에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고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무만이 아니다. 또는 이 집에서 우연하게 그냥 있는데 여기 집 앞에 정면에 전부 살 때가 있어서 딱 가린다거나, 그러니까 정면에 딱 보면 전부 살 때가 제일 먼저 보인다거나, 또는 시골에서 딱 바라봤을 때 산소가 보인다거나,
집 뒤에 정면 정 뒤에 산소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앞에서 보이는 태양의 기운은 양기를 주는 것이요. 이 뒤에서 들어오는 이 기운은 조상의 음덕의 땅의 지기가 내려오는 기운인데 이 뒤에 정면에 무덤이 있다면 나에게 오는 음덕의 기운을 이 묘지에서 갈아 막아버린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묘지가 보이거나 바로 뒤에 묘지가 있다면 대흉하다. 바로 이것이 풍수다 그래요. 그리고 집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기운이 머물러 가지 못하도록 시원해야 된다. 여기도 시원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러한 건물 속에 여기에서 살 수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이 기운들을 얘기한다. 또는 나는 3층 건물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앞에 교회가 정면으로 있으면서 교회 철탑이 그냥 여기에서 서 있다. 교회마다 철탑이 있죠. 그러면 이 철탑이 전체 이 집을 찍어 눌러버린다 그래요. 이 교회의 기운이.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철탑과 정면에 위치한 그 사람은 제일 흉하며 이 위에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이 집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무도 못 살고 다 떠난다. 망한다 그래 집 주인이.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가 사는 집에 앞에 정면에 무슨 포교당이나 절에 무엇이나 등등 이것이 있을 때는 여기 기운에 의해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운이 여기를 찍어 눌러버린다. 그래서 좋지 못하다 그래요. 이것이 제일 풍수에서 제일 크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필자가 얘기를 하면 아마 모두 이해를 어느 정도 다 했을 것이다. 자, 보시자고요.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라.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일직선에 앞 뒷문은 복록이 빠져나간다. 자, 내가 현관문에 문을 쫙 하니 뭐 필자가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하셔요. 열었는데 여기는 앞이 되겠죠 지금. 현관문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집 안으로. 그런데 바로 여기에 창문이 바로 막바로 보이는 창문이 있거나 여기에 문이 무슨 베란다 문이라거나 해가지고 이러한 식의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복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카펜에 보면은 운명개운법이라는 그 링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마 거의 이 부분들이 기록이 한 분야 해가지고 어떠한 색을 선택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또는 일직선의 앞뒷문, 현관에서 2층 계단이 보이면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이다 그래요.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집 안으로 들어와서 2층 계단이 바로 보이면 이것은 최악의 조건이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며 집 중앙에 계단이 보이는 것은 집 주인이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이다 그래요. 이것은 필자도 경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한 15년 전쯤이나 될까. 이때 사는 집에서 바로 현관 문을 열면
그 집 구조가 현관문 옆에, 여기에 안방, 여기에 화장실, 여기에 주방, 여기에 그 필자 사무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고, 이렇게 구조가 됐고, 여기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요 다락방식으로 2층이 있었다. 여기 필자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이 집에서 2층에서 사는 사람들도 몇 달 살고 나가고 몇 달 살고 나가고 되는 일이 없어서 거의 흉가처럼 되었으며, 원래 이 집에서 살던 사람, 집주인, 위암에 걸려가지고 유장 절제 수술을 하고 위암이 걸려서 수많은 고생을 해서 사람이 아주 대꾸쟁이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필자가 하도 안타깝고 해서 이 사람한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결국에는 치료를 했는데, 이 집을 못 살고 이 집주인이 이사를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필자도 여기에서 한 7개월인가 8개월 살고 여기에서 나왔죠. 안 좋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요 학교에서 애들 무슨 뭐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왕따 시키는 그런 거, 이것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동네도 그렇고 집도 싸가지가 없다, 가자 해가지고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악의 조건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요. 대부분 누구나 집 대문은 동남방이 제일 길하다 그래요. 집 대문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집 대문이 딱 들어왔을 때, 또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자, 요즘에는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많이 살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가 아파트나 빌라라고 그래도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문이 있죠. 이게 현관문. 이 현관문이 나침판을 딱 놓고 동쪽, 남쪽 방향인가, 이것을 먼저 봐라. 그래서 동쪽이나 남쪽이면 길하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서쪽이나 북쪽이었다면 이것은 이미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다면 이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흉가가 되어 간다 그래요. 사람이 못 산다. 다치고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고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택은 남향이 좋고 부엌은 동쪽 방향이 좋다. 동쪽 방향이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 아침밥이 제일 중요한데, 이 아침밥을 하는 그러한 상태가 따스한 양기가 동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쪽 방향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엌이 남방이라면 너무 밝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요즘에는 커튼도 치고 뭐 하고 하니까 조금 이 부분도 감해질 것이지만, 대체로 부엌은 나의 생명,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사니까, 이것을 만드는 그러한 쪽에서 서쪽이나 북쪽은 어둡기 때문에, 이것이 부엌이 어둡다면 음식에 머리카락도 들어갈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 다른,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셔요. 이 동쪽이나 남쪽을 생기방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자, 주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동방이라면 이 동쪽에 부엌이 있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이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밝은 그 빛이 여기에서부터 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서 빛이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생기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은 이미 죽어가는 방이다 그래요. 이게. 양기가 죽어간다. 우리 인간이 양기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양기가 쇠퇴해져 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생명을 관장하는 먹을거리가 이 부엌이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죽음의 사지로 가는 방향의 기운이 음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도 맛이 없다 그래요, 이쪽에. 그리고 그 사람 사주에 상관이, 천간상관이 투출된 여자. 이 여자는 아무리 음식을 정갈하게 잘한다고 그래도 음식이 살상기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천간상관이 투출된 여자. 그래서 이 여자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집안에 잔병치레를 하고 음식도 그렇게 맛이 없다 그래요. 상관이, 천간상관이 비록 예술성, 뭐 유흥,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음식만큼은 그렇다. 음식을 만들면 바로 식신이 있는 사람과 천간상관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김치를 담으면, 식신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이 새콤해지면서 묵은 김치가 되고 맛이 있는 반면에, 천간상관이 투출된 사람은 음식에서 냄새가 나고 군둥내가 난다. 그리고 상관이 있는 사람은 살상기운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조금 잘못되면 식중독 기운을 일으켜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천간 투출돼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음식 만드는 것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이 사실은 간단하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반으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지금 현재는 40분이 넘었는데, 자, 그래서 부엌은 동쪽이 좋다. 어떠한 문이건 창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복록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 부분에 커튼을 쳐라. 그러면 1차 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된다 그래요. 악조건에서는 실내 코너에 거울을 세워두면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거울을 세우는 집에는, 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 집 그 안에 내 거주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거울을 세우더라. 이게 비방법이에요. 자, 길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거울을 여기 도로에서 많이 세우죠. 이거 볼록 거울이라든가, 이게 볼록 거울? 그렇지, 아마 오목 거울인가 볼록 거울인가, 이것을 여기에다가 많이 세우죠.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여기에서 반사되어서 보게 하고, 이쪽에서 오는 차는 이쪽에서 반사되어서 보게, 이 작용을 하는데, 바로 이 거울을 딱 세워서 이쪽의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모이는 것을 반사시켜서 흩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 필자가 예전에 살던 집 하나에서
그 묘하게 그 집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도로에 요렇게 집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요렇게 되어 있죠. 요 대문은 여기에 있고 이제 필자는 여기에서 살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요 큰 도로기 때문에 요 가게들이 있었다. 이제 며칠 얼마 정도 살다가 요 아주머니를 알게 되어서 이 집에서는 큰 흉사가 있어서 아마 남편이 돌아가시고 과부이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기절을 하려고 그래 여자가. 어떻게 아시냐고. 이것을 어떻게 아시냐고. 집의 구조가 그렇다. 이 집에서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큰 흉사를 당하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시름시름 아프고 여기에서 안 다치고 싶은 사람은 다 이사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이 거의 한 70평, 80평 되더라, 이 평지가. 이게 상당히 넓은 집이죠. 근데 자식들도 있는데 전부 다 떠나고 여자 혼자서 집을 지키는 상태다.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전기공사 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전기에 감전돼 갖고 죽어버렸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거다. 그래요.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이것을 저기할 수 있는 것은 큰 이 거울, 길가에 세워져 있는 그거 있죠. 요것을 여기에다가 딱 세워서 이 사이에다가 딱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꼭 이렇게 알고 계시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요. 침실에는 거울을 두지 말라. 특히 침대 옆에 큰 거울이 있다면 아무리 현숙한 부부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부부가 굉장히 음란해져 버린다 그래요. 자, 먼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제기를 하시라. 어떠한 친구 집에를 가든 누구 집에를 초대해서 가든 등등등 침실을 딱 한편만 살펴봐라. 그러면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 옆에 여기에 큰 거울이 있거나 여기에 큰 거울이 있거나 굳이 뭐 이 사람 자존심 상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너네 부부 상당히 음란하구나. 변태 행위도 많이 하는구나. 너네 부부 쪼개질 것이 정해져 있구나. 하면은 그거는 거의 90% 이상 맞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음란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묘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처음에는 약간 음란했다. 점점 심해지기 시작을 해서 변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호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바람이 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부부가 음란해진다. 자, 벌써 시간이 40분이 훌쩍 지나고 앞으로 남은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을 이 정도에서 자르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2부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자고요.